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로 시작해 15년 9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며 1,500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79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단행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큰 기대를 모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된 다음 날인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29.84%,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29.42% 하락하며 동반 급락 중입니다. 두 기업은 오징어 게임 2 주연 배우인 이정재가 대주주인 기업입니다. 오징어 게임 2를 두고 혹평과 호평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자 관련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따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에 관련주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현재 5% 넘게 상승 중이며 이마트는 9% 넘게 하락하며 거래 중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G마켓과 옥션, SSG닷컴 배송을 맡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택배 물량 약 80%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마트의 하락 이유는 두 기업 간 시너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 예고는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 시행됩니다. 다만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1.42%, 코스닥은 1.82%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은 670선이 무너졌습니다. 수급 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팔아내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 하락 기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늘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1,482원도 넘어섰고요. 현재는 1,470원대 후반에 안착하면서 1,500원대까지 터치하면 어떡하냐 하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도 찾기 어려운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도 양자 암호통신이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OLED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이 시장 브리핑 하실 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더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79원이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0원 뚫게 된다면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제 1,500원대를 갔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1,597, 2009년 3월 달에 1,600원 딱 목전에 놔두고 빠졌습니다. 지금은 1,479원, 뭐 장중에는 1,486원까지 갔다가 빠지긴 하고 있는데 2009년 3월 16일입니다. 1,488원. 그때 이후로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탈,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어쨌든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함축된 정보들입니다. 여기에 뭐 반도체, 바이오, 미래, 뭐 성장성, 뭐 성장률 이런 것들 다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봤을 때
이 안에서 고점을 맞으면 자꾸 빠집니다. 맞으면 빠집니다. 계속 이렇게 저항 라인에 맞으면 빠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이거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다.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하락 추세 안에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눌릴 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장이 안 좋을 때도 움직이는 그 섹터, 강한 섹터를 보고 오전에 짧게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길게 들고 갈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닥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도 한번 올라오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다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가 다 저항 라인입니다. 맞고 빠진다 이거죠. 그럼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하니까 12월 9일 627 전저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600선까지 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이 이제 앞에 6이 아니라 5가 보이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섹터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할 때 움직이는 섹터는 크게 뭐 3-4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규 상장입니다. 지금 신규 상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치 테마주죠. 근데 정치도 이거 우리가 매매할 수 없을 뿐더러 빠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요거 봤으니까 품절주 봐야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절주에 어떤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지사, 코데지 컴바인, 신라섬유 대표적인 종목 세 종목입니다. 거의 이거는 10년 전부터 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인터넷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품절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품절주가 왜 오르느냐 그걸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오는데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급락장속, 신라섬유, 장초반 상한가 도달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 급등 사유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품절주입니다. 제가 품절주를 쳐볼게요. 검색해 보면 코데지 컴바인 이렇게 나오죠. 코데지 컴바인은 과거 대표적인 품절주를 통했다. 10년 전에도 코데지 컴바인,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것들 막 움직였습니다. 시장 안 좋으면.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익숙한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 안 좋다 그러면 코데지 컴바인, 신라섬유, 양지사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쭉쭉 내려보면 다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양지사 보시면은 양지사 품절주 수의 강세. 품절주가 뭡니까? 시장 내 물량이 적은 품절주, 이른바 품절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것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군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양자라든지 어제 리게티 컴퓨팅 주가가 폭등했죠. 36%, 7%.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자 관련주가 오늘 아톤, KCS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KCS는 오늘 1타 종목으로.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솔리드 등등 이런 것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시장은 하락 추세 안에 있고요. 정치적인 리스크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길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보유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목들을 길게 보유하는 전략 하지 마시고요. 주도 섹터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셔서 오전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환율 기조와 함께 이 상승 모멘텀이 없는 우리 시장인데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힘든 시장인 만큼 단타 투자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석쌤과 함께 하시면서 단타 투자에 고수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더 강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석쌤, 오늘은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KCS를 제가 1타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상한가 가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요. 제가 가지고 왔을 때는 좀 눌리고 있어서 12,000원 밑으로 제가 좀 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중방송이다 보니까 요거는 상한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일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매매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1타 종목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양자, ICDK 뭐 이런 것들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신세계 INC. 제가 신세계 INC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이나 아니면 눌림 기법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5일선 기법, 121선 기법, 스캘핑 기법 이런 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신세계 INC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5일선 기법 이용해서 종가에 한번 들어가 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종가상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유성형 캔들이나 장대음봉 캔들이 나온다면 지금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신세계 INC 말씀드렸고요. 엑스게이트 보시면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기존의 대양주는 엑스게이트였죠. 근데 엑스게이트가 ICDK와 KCS에 밀린 이유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에서 찍어 누르는 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올라가기가 더딘 거고요. 반면에 KCS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엠파 앞에 물량을 다 소화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코이버 보겠습니다. 코이버도 솔리드랑 좀 비슷한 패턴인데요. 이거는 박스권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이게 어떤 윗꼬리냐면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앞에 물량을 계속 매집한다 이거죠. 앞에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패턴으로 솔리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박스 구간 윗꼬리 매집봉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스 구간에서 매집봉 나오면서 장대 양봉 하나 나오면 종가나 시가 타점이 잡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주은행은 이제 과거에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할 때마다 올랐던 종목입니다. 금리 관련해서 이제 은행 관련주잖아요. 근데 은행 관련이라고 해서 막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가벼운 종목을 선호하죠.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시장도 안 좋고 뭐 매파적 기조로 바뀌었고 하니까 한번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121선에 막혀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갈 게 아니라 뚫을 때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푸른저축은행도 같이 볼게요. 푸른저축은행 같이 보시면 이거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윗꼬리를 통해서도 대장, 부대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건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대장은 제주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려면 제주은행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SOS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SOS랩은 상승 엠파 나왔는데 거래대금 2차 상승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5일선, 11선 단기 입평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지금 11선 라인 이탈하지 않았고요. 12,670원, 11,000원이 11선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볼 만한 자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로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이것도 상승 이후에 눌리고 올라가는 엠파, 상승 엠파 패턴인데 앞에 거래대금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죠. 이거는 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양이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차트 패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LT 보시면요. 이거는 자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눌리는 자리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121선 돌파할 때 우리가 매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차트 자리가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눌리는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비중 베팅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렸던 양지사 보면 최근에 자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치 섹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 들어오는데 이유가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폭락하면 이런 종목들은 오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찾으시죠. 비슷한 종목으로는 코데지 컴바인이랑 신라섬유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코데지 컴바인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신라섬유는 한 2%. 오늘 장중에 한 8.7% 정도 상승했다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 121선에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장기 이평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주가가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고요.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있고요. 외국인 이탈 가속화되고 있고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량,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면 리스크가 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 말씀드린 종목들, 섹터들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놓으시고 강한 흐름이 포착되는 종목 선별하셔서 매매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살펴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 종목들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고수 영석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짚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지난 화요일 24일에 짚어주셨던 1타 종목 뉴로메카 10%의 상승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의 1타 종목 루미르는 1.6%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지 영석쌤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이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뉴로메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로메카 보시면 제가 12월 24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한번 쫙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을 때 플러스 10%까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매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신데 지금 기준봉 이후에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이렇게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종가 라인, 이 라인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 횡보하면서 상승 파동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루미를 보겠습니다. 루미를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한 2.94%, 약 3%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 이평선 수렴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죠.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전략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루미르랑 뉴로메카랑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장과 상관없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뉴로메카 계속 홀딩 제한 주셨고요. 루미르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홀딩 제한 주셨습니다. 이렇게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의 1타 종목들도 영석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 KCS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앞서서 실시간 종목 순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전일장 대비 상한가 30%의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N파가 나왔습니다. 상승 N파가 나올 때는 제가 구간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구간, 여기가 세 번째 구간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1번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눌릴 때는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거래 대금 많이 들어오면 제가 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실리는가. 오늘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0억 정도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여기 상한가를 가잖아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캔들이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 당일 갈 수 있는 그 최대치까지 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상승 N바 패턴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패턴 자리 잡혀 있고요. 캔들도 오늘 가장 힘이 센 캔들인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KCS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힘이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i3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서는 음봉 보여주다가 오늘은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5% 넘는 상승 중입니다.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i3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48,550원, 14% 라인까지 상승했다가 주가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고 있죠. 말 그대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i3 시스템은 지금 시장과 반대로 플러스 5%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힘이 정말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추세 지지 저항 라인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있었는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추세 저항 라인 뚫고 나서 다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저항 라인이라는 게 한번 뚫어놓으면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가격이 43,000원. 43,000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인데 일단 오늘 종가에 한 5%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43,000원 이탈한다면 그때 한번 더 담으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i3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추세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요. 분할 매수 관점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휴온스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에는 강하게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7%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이 상승률 우리 어떻게 편승하면 좋을까요? 예, 휴온스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패턴을 봤을 때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리고 지금 여기가 이동평균선 21선 라인이고요. 60, 120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지지하는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라인 이탈할 때 손절매 하시면 되고요. 제가 손절 라인 잡아드리자면 4만 원. 4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구간 뚫어주는 캔들 나왔기 때문에 종가에 바로 들어가셔서 전고점 돌파할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휴원수 글로벌 전략 들어봤습니다. 4만 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종가에 진입하는 관점 제안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쌤만의 단타 고수 될 수 있는 노하우 A부터 Z까지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를 위한 투자 기법 강의, 보다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영석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세력들의 매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면 외국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혹은 세력, 슈퍼개미,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집단이죠. 그리고 돈이 많은 집단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세력들한테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발행 주식 수가 있으면 이렇게 발행 주식 수가 있죠. 주식을 찍어낼 때 그 비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대주주 지분 이로 묶여 있는 거 제외하면 이거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통 물량이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가. 이게 세력들의 목표죠. 자, 뭐든 간에 뭐 100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한 90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올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저항 없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매집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50개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50개가 들고 있어요. 난 지금 올리고 싶습니다. 난 지금 올리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매도하면 어떡하죠? 찍어 누르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그래서 매집 원리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있는데 성능이 되게 좋아요. 성능이 되게 좋은데 요거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카메라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초콜릿으로 비유해 볼까요? 초콜릿 쉽게. 자, 초콜릿이 있는데 이게 참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근데 아직 소문은 안 났어요. 입소문은 안 났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력이에요. 돈이 한 5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공장 가서 그냥 뭐 시장가로 담으실 건가요? 아니죠. 그럼 초콜릿을 우리가 싸게 담기 위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게 많이 담아서 비싸게 팔면 되죠.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뭐 편의점 가면 초콜릿 팔죠. 거래되는 가격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에 팔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2,000원까지라고 볼까요? 2,000원. 그러면 자, 초콜릿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떤 곳은 1,000원 하고요. 어떤 뭐 마트, 대형 마트는 뭐 2,000원 하고요. 이렇게 좀 작은 마트는 뭐 3,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초콜릿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초콜릿 가격이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여기 계속 머물게 돼요. 그러면 쓰는 방식이 악재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악재 뭐가 있을까요? 뭐 초콜릿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초콜릿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하던 게 얼마가 될까요? 물론 현실이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식약처에서 그걸 폐기 처분하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었어요. 뭐 한 100원, 200원 떨어지겠죠. 그때 사면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이게 오늘 배울 거예요. 매집봉. 이렇게 붙여서 매집봉. 매집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거죠. 요게 오늘 뭔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세력들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캔들이 이런 캔들 많이 보셨죠? 윗골이 길게 달리는 캔들. 우리가 싫어하는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분봉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쭉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 초콜릿 가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000원 하던 초콜릿 가격이 갑자기 3,000원까지 올라왔다가 한 1,200원에 마감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아니 멀쩡한 가격이 왜 올라가요 갑자기? 호재가 떴나요? 아니라 이거죠. 세력들이 물량을 아까 여기 박스 구간에서 담은 세력들이 초콜릿 가격을 일부러 띄우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왜죠?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콜릿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해서 5,000원, 10,000원 갈 거라고 생각한 그 초콜릿 투자자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2,000원에 물려 있을 수도 있고요. 3,000원에 물려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곳에서든 물려 있을 수 있겠죠. 다 물려 있는 겁니다. 이 물량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본인들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재산상 피해는 없는데 물량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초콜릿이 지금 풀려 있는 게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있다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초콜릿 1,000개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드는 겁니다. 1,000개밖에 없는데 세력들,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몇 개를 모았습니까? 950개를 모았어요. 엄청 많이 모았다 이거죠.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너무 올리는 방법은 뻔하죠.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특징주, 뭐 땡땡 초콜릿, 품귀 현상, 없어서 못 산다 막. 너무 맛있다 뭐 소문난다. 뭐 주변에 SNS도 홍보를 하고요. 이런 거 블로그에도 홍보를 하고요. 카페도 홍보를 하고요.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물량 내가 들고 있다 이거죠. 사고 싶은데 살려면 나한테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사고 팔고 하면서 막 계속 주가를 올리면 되겠죠.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사람들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물려있는 사람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죠. 우리는 어디서 담았습니까? 여기 매수했죠. 여기 매수해서 여기 팔면 수익인가요? 수익이죠. 주식의 기본 원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게 또 설명하면 또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매집봉, 또 뭐 망치형, 뭐 영망치형 이런 거 어려운 용어를 쓰면 어려운 용어를 쓸수록 이게 어려워지는데 좀 최대한 쉽게 제가 초콜릿 대중적인 저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좀 설명드리고자 노력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죠. 그게 매집봉입니다. 영망치형. 망치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죠.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초콜릿 많이 담았다 이거예요. 세력들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보면 오늘 그냥 초콜릿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많이 담았구나. 물량을 많이 담았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이것 나오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넘기는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안 당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차트 보시면 인상가로 갈게요. 요거는 제가 세력들 교육할 때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인산가.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은 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소금 관련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우리 내일 당장 방류할 거야라고 했나요? 일정이 정해져 있었죠. 나름대로의. 그럼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세력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집단이 작년 6월 달에 올렸어요. 작년 6월 달에 올렸는데 이거 언제부터 매집합니까? 2022년부터 2021년부터 쭉 매집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다 매집봉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 띄우고 빠지고 띄우고 빠지고 계속 담는 겁니다. 계속. 여기도요. 여기도 매집봉.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이런 캔들이 매집봉입니다. 다 매집봉이. 세력들이 물량을 담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입니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립니다. 주가를 올릴 때는 그냥 올릴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 상품 같은 거 팔 때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상가라는 것도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특징주,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우리 소금 못 사 먹나 이런 공포감도 조성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관련 이슈가 여기 HTS뿐만 아니라 방송사, 유명한 방송사, 언론사에서도 막 다뤄줘요. 찾는 거죠, 사람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캔들이 나오죠. 이 캔들이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실립니다. 이거 뭡니까?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 보시면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거래 대금 보세요. 이 캔들 쭉 내려오면 이게 거래 대금입니다. 보시면은 1,000억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상승시킬 때 1,600, 700, 1,100, 7천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썼지 않습니까? 합쳐서 3천억 정도 되네요. 3천억. 3천억 정도를 썼는데 이 3천억 쓴 거에 대비해서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다 던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쭉 가볼게요.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거래대금 한번 보실래요? 이때 거래대금이 요겁니다. 요거 얼마가 나왔냐? 5천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 투자자가 5천억을 쓸 수 있나요? 사고 팔고 못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여기 보세요.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집니다. 이게 빠지는 이유는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주가를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던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래 대금과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다 해서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요. 재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재료를 파악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습관도 길러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겁니다. 잃지 않으려면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 되죠.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캔들 기억하세요. 이 캔들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안 실렸으니까 주가가 다시 빠지고 나서 반등 줄 때 던지고 나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죠. 화천기계. 지금 뭐 정치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때 보세요. 자, 윗골이 달린 유성형 캔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쭉 빠진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여기서 누가 팔고 있는 겁니까? 세력들이 고점에서 다 파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이때 얼마가 들어왔냐면 3천억이 들어왔어요. 앞에 거래대금을 다 팔아 넘기는 거래대금이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집니다. 9,700원까지 갔던 주가가 3,800원, 4,000원까지 빠집니다. 왜? 세력들이 관리하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가 힘들죠.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 투자자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도 거래대금 들어오고 물량 던지고 나갔죠. 아까 인상가랑 똑같은 패턴이죠. 상승, 눌림, 이때 물량 다 못 던지니까 다시 올려가지고 물량 던진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죠. 근데 이때 보시면 매집을 많이 하죠. 세력들이 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세력들이 여기 매집을 하면서 계속 물량을 담습니다. 여기도 담고요. 계속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올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세력들은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저항 없이 물량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박스권에서 담는 방법이 있고요. 악재, 완전 대형 악재를 띄워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집봉은 세력들의 흔적이고 영망지형 캔들이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세력들이 물량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파악하시고 실전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전에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성형 캔들, 이런 캔들 음봉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물량을 던지고 나간 신호기 때문에 이런 물량 나왔을 때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밑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집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 잘 잡고 기법 잘 적용해서 매매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세력들의 매집 원리 배워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의 공식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더 배우고 싶다 생각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 매일 아침 영석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전략 잘 세우시면 기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의 조언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영석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3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이 OLED 유기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은 2% 넘게 하락해서 28,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중 꽤 높으신데 매수가까지는 한참 남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석쌤,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덕산 네오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34,000원에 하셨고요. 비중이 조금 있으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때입니다. 요 덕산 네오룩스가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차트랑 제가 비교해 볼게요. 하락 추세 안에 쭉 갇혀 있다가 올라오려고 하면 막히고 올라오려고 하면 막히고 이게 코스닥이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12월 11일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보시면 주가가 지금 쭉 빠지고 있다가 얘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근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하락할 때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이 빠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121선에 막혔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중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적었더라면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춘 다음에 120 터치할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중이 좀 높으시니까 일단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손절 라인은 제가 2만 원 잡아드릴 겁니다. 2만 원 전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뉴스를 볼게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자 개인 투자자 뭐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지금 많이 좀 담아주고 있죠. 한 달 기준으로 약 50억 정도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연기금, 투신, 뭐 금융투자, 기타 법인 이런 데서 많이 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은 호재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마시고 일단 계속 보유하시고 21,000원 손절 라인 잡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34,000원이시니까 34,000원 올 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비중이 높아서 홀딩하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고요. 21,000원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펩트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매수가 93,000원에 비중은 3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2% 넘게 하락하면서 97,1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12월 중순에 장대 양봉 그리면서 상승하나 했더니 다시금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 펩트론 역시 비중이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1112 관련해서 한번 이제 펩트론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테마로서는 올랐었죠. 자, 앞으로 나올 이슈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93,000원이시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걱정돼서 문자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라인이 61선 라인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 라인을 이탈한 적은 없어 보이네요. 61선 라인을 이탈하진 않고 이렇게 쭉 가고 있다 보니까 61선 라인이 9만 원, 9만 원은 지켜줄 것 같은데 뭐 설령 9만 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8만 원 구간, 그러니까 121선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1선 구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30%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기 힘드시고요. 2선을 중요하게 보시고 내려올 때 손절 라인을 일단 7만 원 잡고 대응해 보세요. 7만 원. 근데 만약에 내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라면 7만 원 빠질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담아 보시고 전고점인 1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펩트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좋은 종목이니까요. 7만 원 손절 라인, 13만 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 이어졌는데요. 이외에도 단타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영석쌤과 함께 하시면 단타 고수 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단타 리뷰 종목으로 뉴로메카, 루미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세력들의 매지 멀리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 KCS, i3 시스템, 휴온스 글로벌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영석쌤과 매일 함께 하시면서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